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떤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나를 탄핵하라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걸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 혹은 여당의 이제 중진들도 어떤 해결책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조기 하야 2월 뭐 4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야해버리면요 그 60일 안에 그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내년 봄에 그 뭐 대선이 이제 열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은 하야를 선택하지 않고 탄핵을 지금 해보겠다,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충격적인 내용이지만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했다. 이런 뉴스가 벌써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관련 뉴스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여당에서는 현재 2월, 3월 하야해달라.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본인은, 하야는, 생각이 없다. 일단 탄핵을 한번 받아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럴 경우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현재는요, 지난 10월에 재판관 3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당시 이제 소장도 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도 권한 대행이 지금 직무를 지금 맡고 있는데 6명으로도 뭐 할 수 있긴 있지만 저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3명 충원하는 게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요. 여야에서 1명씩 이제 추천을 합니다. 민주당이 1명, 국민의힘이 1명을 이렇게 추천한다고요. 그리고 또 1명은 여야 합의로 또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를 저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것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어서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로드맵이 원래는 이 계엄령 같은 이런 게 원래 자기들 생각에도 없었을 겁니다. 한때 뭐 계엄을 준비한다 뭐 떠들긴 했어도 그거는 그냥 선동성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진짜로 계엄 상황이 한번 이제 펼쳐지니까 자기들도 예정에 없던 시나리오에 없던 뭔가 이렇게 계산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조기 대선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원하는 방향이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개겠죠. 둘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야를 시킨다라는 거죠, 강제로. 근데 대통령이 강제로 하야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내려올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인데 이제 그 가능성은 일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이 상황을 절대로 이제 허용할 수가 없겠죠. 심정적으로나 어떤 뭐 정의관념에서 보더라도 사실 내란 세력은 저들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혹은 이 정권 그리고 윤 대통령 중심의 이 국정 수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 국가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라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좌빨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나라가 너무도 지금 붉은색이 물들어서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 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계엄 성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언급 속에는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엄청난 어떤 카르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결국 이제 그 탄핵은 부정선거 카르텔을 잡아내기 위한 그야말로 이제 구국의 결단이었는데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원래 6시간 정도 하고 마치는 탄핵이 아니고 적어도 한 며칠간 끌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끌었던 거죠. 그거 군이 거의 이제 협조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군 자체가 대통령의 명을 거의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거 계엄이 발동되는 상황 속에서 벌써 야당 의원을 만나서 육군 그 별들이 말이죠. 별 3개나 달고 뭐 4개나 달고 야당 의원 만나서 뭐 그냥 다 그냥 꼰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청문회 비슷한 내용을 보니까 국회 몰려가서 찔찔 짜기도 하고 후회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와,
진짜 군인다운 군인 진짜 보기 힘드네요. 우리나라 군인이 언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면은 목이 칼이 들어도 국가관, 애국심 이런 걸로 똘똘 뭉쳐야 될 텐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그 직장인이죠, 직장인. 군인 직장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군인들 데리고 우리가 정말 강군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세계 5위의 군사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 5위예요, 5위. 영국, 일본, 뭐 프랑스 다 우리 밑에 있더라고.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모든 세계 유력한 군사력 평가 이제 기관지들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쨌거나 이번에는 군이 우리가 알던 그런 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탄핵입니다. 자, 헌재가 말이죠. 6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제 3명이 충분히 되겠죠. 어떤 경우도. 이재명이가 이제 서두르더라고요. 자기 나름으로 탄핵을 또 염두에 두고, 탄핵을 성공시켰을 경우, 헌재가 빨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작업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죠. 4월에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합니다. 그건 문재인 몫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탄핵 당해버리면 대통령에게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탄핵되게 되면 직무가 모두가 이제 정지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총리가 그걸 대행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뭐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복잡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셈법이. 그래서 시간적으로 내년 4월까지 버텨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근데 그 전에 탄핵을 당해버리면은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4월이 오기 전에 헌재가 아마 심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일부 하야론이 있었거든요. 여당 안에서, 여권 안에서 이대로 가면 어차피 다 망합니다. 그냥 하야하세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의 목소리였고 압도적 다수는 이건 탄핵 가도 이깁니다.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신문 쪼가리 탄핵입니다. 선동 탄핵입니다. 언론이 너무도 엉터리 뻥튀기를 과장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라고 보냈거든요. 실제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재판관들도 몇 명이 있고 등등했어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당시 박 대통령도 헌재 가면 뒤집힌다. 노무현 때처럼 뒤집힌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가보니까 8대0.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 민심이 한쪽으로 쏠려버려서 그래요. 노무현 때는요, 민심이 반대였어요. 온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하루 종일, 왜 우리 대통령을 탄핵했느냐라고 막 그냥 울며 불며, 울고불고 이런 분위기로 그냥 방송이 계속 나갔어. 하루 종일 그런 방송. 몇 날 며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동정 여론, 막 그런 것이 뭐 압도적으로 쌓이면서 노무현 탄핵하면 안 된다 지지율이, 비율이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노무현은 살아났어요. 5대4로 살았습니다. 5대4로. 그런 분위기 아니었으면 노무현도 갔어요. 여론이 그 정도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더라면은 노무현도 죽었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부엉이 바위 참사는 없었겠죠. 그게 본인에게는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느냐. 완전히 90대 10도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10도 안 됐어. 그 당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하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4% 나왔다니까. 4%.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 그냥 들어누워 버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뭐 법리, 뭐 헌법, 뭐 조문 따지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국회도 일사천리, 헌법재판소도 일사천리. 그 후에 정식 재판하면서도 일사천리. 그냥 땅땅땅땅. 그러니까 민심을 한쪽으로 들어놓게 하면 정치는 끝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해도 그게 안 먹힙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버티는 힘이 최소한 지지율 30% 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은 그냥 사망선고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어쨌거나 이 대통령이 4월까지 버티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탄핵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내년 4월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지명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자, 아무튼 너무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탄핵하려면 해봐 결국 이 상황이 왔습니다. 이번에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지키려고 했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민주당, 이재명, 뭐 문재인 이런 자들이겠죠. 자, 그 수하들, 그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비상경을 선포했는데요. 오히려 내란 혐의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내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내란으로, 내란 수괴로 지금 몰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지겠군요. 광화문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차갑습니다. 차가운 반응인데, 자, 이 모든 풍상을 겪고 뚫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그 위험,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요,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친윤으로 불리는 친윤 핵심들도 벌써 자기 지역구에서는 문자를 돌릴 때 계엄령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돌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는 계엄령을 통해서 전국을 완전히 반전시킨다, 이 분위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파 일각에서 광화문에서 유튜버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 중에 있지만 어떤 상황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뚝심 있게 그야말로 이제 상남자 기질을 발휘해서 탄핵을 할 테면 해라. 탄핵 당하면 헌재에서 한번 재판 받아보는 거고요. 탄핵 당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역공을 할 수 있는, 역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반전의 시간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지금 이제 이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이 운동과 함께 윤 대통령과 같이 맥락을 이어가면서 범보수, 범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진짜 명실공히 이 진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를 빨리 띄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훈입니까? 홍준표입니까? 아니면 김문수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자, 이것을 지금 말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